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솔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조직기자 동아일 이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통 윤민 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독특하네요. 내가 천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포기했지만 당신의 자녀. 내 자녀라도 어떻게 천재를 만들고 만들기. 싶으신 분은 네. 꼭 들어야 오늘 되는, 이 영상 안 들으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꼭 들어주세요. 자녀를 천재로 네. 만들기 네. 말씀해 주실 분은 여러 가지 의학계 여러 가지 문제 전문가로 통하는 우리 네. 노동훈 병원장님을 두 번째 모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노동 원장님은 뭐 최근에 책을 쓰셔서 대박 맞았죠. 네. 와. 네. 2세까지 2세까지 찍고 아이고 있고요. 벌써 그새 예, 야, 무슨 이거죠? 전쟁이던데. 네. 노동 원장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 예.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병원이 앞으로 어떻게 많이 바뀔지를 예. 전망을 하고 다양하게 소개를 하는 내용을 가득 예. 담았죠.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소개를 그렇죠. 가득 예. 채워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 영상 안 들은 사람 그 네. 저번 영상 꼭 클릭해 주시고 네. 이번에 주제. 자, 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석사, 박사 동대에서 박사는 지금 독특한 걸 하고 계시죠? 석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노동 원장님은 네. 동자가 다 들어야 됩니다. 네. 한국대 동신대 동. 에너지 융합 박사과정에 계세요? 지금 석사과정에 계세요? 석사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일산병원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의학과 전문의가 되셨고 네. 예, 경력은 뭐 화려하십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보건 적정성 평가위원이십니다. 네. 뭐 짧게 말하면 염라대왕이라는 뜻도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학회에서 보험의사 하시고 치매학회 정의원이시고 또 노인요양비뇨의학회 요양병원 정책이사십니다. 네네. 아우. 네,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 신곡동에 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아주 깔끔하고 진료 시간은 토요일, 공휴일은 휴진하시고 네. 일요일은 안 하세요? 예, 예. 네, 토요일 날 다 하시고 토요일 네. 하시고 네. 1시까지. 아유, 너무 자세한 프로그램. 이렇게 자세하게 해줘도 네. 되는 겁니까? 카네이션 병원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그 아드님 아드님. 또 나오셨네. 예, 예. 노선민이. 네. 네, 지난번 방송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을 쓰면서 그런 그 행복이 무엇인가 사실 저의 화두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 각자 이유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지구라는 별에 또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보니까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병이 있으면 너무 그 아픈 몸이 혹은 정신이 괴롭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만족하는 정도 혹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박탈감을 느끼면은 또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도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제가 존경하는 이영 교수님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또 저희 기자님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또 나오게 된 것도 제가 지난번 방송을 나와서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해서 조회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방송을 하면서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는 사나우나 뭉친 관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존경과 사랑, 맞습니다. 엄청난 차이인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이와 관계없이 성장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저는 핵심이라고. 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현 쌤은 행복이 뭡니까? 한 달 전보다 나아진 스튜디오. 맞습니다. 크로마키가 네. 있고 네. 좋아졌습니다. 작은 데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현 교수님 현실에서 만족을 네. 찾는 거죠. 네. 야. 네. 기자님 저도- 어떻습니까?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뭔가를 찾고 꾸준히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아, 행복감을 예. 느낍니다. 네. 그러면 이미 두 네,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기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아, 그게 좀 문제긴 해요. 그거를 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기자님?
아니 뭐 그냥 식사나 같이 하면 씹으면 되죠. 예, 뭐. 식사 같이 하시고 네. 기회 되시면 제가 이제 공저를 같이 하셔서 제가 네네. 예, 세 번째 책을 또 준비를 했는데 그 대단하시다. 전에 쓸 책을 또 준비를 해서 와. 네네. 상식이라는 책을 쓸 겁니다. 오, 상식인데 아주 트렌디하네. 가제가 네. 이제 나를 지키는 힘, 상식인데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쓸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가제가 예, 나한테 가제라는 점 깜짝 긴장했어요. 제목은 상식인데 괄호를 열고 가제는 나를 지키는 힘.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에 대해서 지금 쓸 생각이고 네. 사실 이거는 기자님하고 같이 네, 해봐도 네. 재밌을 것 같고 저는 매우 네.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노동 원장님은 매일 네. 아침마다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유튜브 생방송 아침마다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맨날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책쓰기. 책 쓰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직접 자신의 책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제가 어쩌다가 들어가면 항상 켜져 있어. 그래가지고 안녕 누르고 도망가요. 아, 네, 네. 또 가제 풍모에 자기를 지키는 힘 그런 줄 알고 깜짝 아, 놀랐어요. 네. 우리 윤 팀장님은 행복이 뭔가요? 제 지금 행복이 네. 맛있는 중국 음식 먹고 싶어요. 아 역시 먹는 데에서 행복을 찾는군요. 아, 그러시다면 오늘 시간만 내주시면 여기 바로 네 밑에 오늘 중식이 그 있던데. 중국집인데 네, 같이 가서 가시는 걸로. 행복을 찾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고국 음식.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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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 행복으로 지금 뭔가 화두를 던지셨는데 네. 네. 이 행복이 결국 우리가 창조성과 뭔가를 뭐 있기 위한 뭐 하나의 단어를 연계를 만들어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제목이 자녀를 천재를 만들자라는 건데 네. 그러면 왜 자녀를 천재로 만들고 싶을까요? 아, 최소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살아와서 뭐 고생하고 힘들었고 어려운 것들을 내 자녀에게는 주지 않고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천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우리 네. 애들이 뭐 천재로 만들어서 뭔가 또 불행해지기보다는 천재가 아니더라도 그냥 쭉 행복해지면 좋긴 한데 네.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천재가 들어가면 천재 들어가야 되는 아, 들어가면 좋은 거죠. 부모의 열등감에 네, 열등감. 관또 아, 표현 그렇군요.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네. 있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맨날 학교 다닐 때 공부해서 네. 넣고 받다 네. 네. 자식이라도 어떻게 이런 쌤은 잘해볼까? 참 신기하게 자식분들이 다 잘 다 의사를 의사도 만드시고. 하시고 네. 와. 야, 이미 네. 천재를 만드셨네요. 의사 되면 천재입니까? 네. 천재가 아니라서 의사 된 줄 알았는데.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네. 행복이라고 한 게 이제 아난다마이드라고 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즐거움이나 기쁨, 행복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터 아난다에서 나왔는데 이 호르몬이 많아야 이제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인의 이 아난다마이드 수치가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표에 보시면 뭐 인디아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쪽은 이제 높다. 네, 높은 나라인 거예요. 인디아가 1등이라니. 예, 뭐 네. 아프리카에 있는 응?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나라 특정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난다마이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야, 이 농땡이들 일은 언제 해? 그럴 정도로 가진 게 적어도 만족을 한다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2010년도에 IT라는 IT. 작은 나라가 지진 났을 때 제가 네, 네. 의료봉사로 IT를 갔었어요. 갔는데 그래요? 그 나라가 뭐 온 건물이 다 지진으로 무너지고 심지어 국회의사당에 해당되는 그 중심 지역도 국회의사당이 무너졌어요. 중간이.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 이제 전력이 다 끊겼으니까 밤에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깜깜한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장작불을 피우면서 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제 사람 중 한 사람 물어봤지. 야, 좀 너무 안 됐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맞아요. 그래서 왜 묻는 거죠? 그런 거야. 그래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야, 원래 이렇게 살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부러운 거예요. 거꾸로. 네.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고 한데 그 나라는 스트레스가 없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때 지진을 많이 죽었더라도 그 다음날 그냥 다 활기차고 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자연 친화적으로 사셨던 네.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요. 네. 물어본 내가 쪽팔렸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네, 물어보는 우리 거지. 기준으로. 네. 이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근데 네. 차이나가 3등이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저도 네. 예, 예. 그나마 좀 떨어진 수치인데요. 네. 네. 이야, 중국도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참 미치네. 네, 우리가 항상 응? 이거 조사를 왜 하면 이래요? 항상 하위권에 있더라고요. 이게 네. 아마 그 막 보여지는 것을 덜 중요시 생각하는 아. 사람들이 아닐까요? 중국 분들 좀 그렇잖아요. 엄청 맞아요. 엄청 부자도 부자도 그냥 막- 허름하게. 허름하게. 우리는 뭐 우리는 하면 딱 그래서 뭔가 표시가 한국 나는데. 보면 다들 중국 분들 부자 아니냐고 다 어.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네, 네. 하고 다니시니까. 어. 네. 네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보면 싱가포르, 홍콩 의외로 좀 소득이 되는 나라들이 좀 그때 또 불행하네. 맞아요. 네, 홍콩도 약간 그렇지. 약간 좀 그런 것 같. 음. 경향이 좀 보이는 그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아무튼 여튼간에 우리나라는 행복 흐름이 적다. 음. 그리고 일벌레가 많다. 안 일에 한다 대한 마인드. 스트레스가 뭐, 많다. 저 혹시 실업이나 정제 같은 건 없어요? 그거 보면 행복해지고. 그게 만약에 네. 약으로 나온다면 네. 그게 약간 좀 마약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 먹으면 바로 행복해지니까 네. 계속 좀 중독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내려올 때 네. 못 참는데 예. 행복감이 있다. 중독성이 없는 네. 안 한다 마인드를 만들면 아주 대박이겠는데.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 생각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중독성이 없는 안한다 마이드는 제 생각에는 맛있는 중국 음식 같습니다. 아. 그냥 먹을 때 그래서 행복하잖아요. 중국 음식이 매운- 중국이 그렇죠. 탄생인가 그래서? 그렇죠. 맛있는 아, 요리 행복. 때문에 그렇구나. 맛 때문에. 네. 짧은 행복을 아, 주는. 태국 요리도 맛있는 걸 보니 아, 그러네. 맛있는 요리가 이런 거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네. 한국 여튼이 떡볶이도 맛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국 사람이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치이는 것도 많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이 좀 행복한 냐라 물어봤을 때 굉장히 다 떨어지는데 이게 사실 랭킹이 이제 제일 뒤에 있지만 그게 네. 13개 나라 조사했을 때 그렇지만 다른 나라 다 더 뒤에 포함해도 더 뒤에 있습니다. 더 뒤에 있어요. 더 항상 조사할 때마다 항상 네. 하위권에 네. 최하위권에 그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나 봐요. 빨간 화살표가 아래를 향해 있네. 네. 한국이. 예.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보시지 마시고요. 예, 예. 네. 흐름만 이렇게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알고 표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그냥 보여주기 네. 겁니다.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이 표까지 붙여서 역시. 그래서 네. 2016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네네. 그런 얘기도 네. 구체적으로 2016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 여기 네. 또 있어서. 네. 또 있는 것도 그냥 지적하시면 안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좀 사셔야지 맨날 이렇게 지적하고 맞아. 그러면 어떻게 지적지. 사십니까? 너무 아랫사람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습니까? 반성합니다. 네. 간만에 스트레스 풀었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성향이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자녀들에게 그래도 뭐 나와 같은 삶, 뭐 그런 게 아니고 좀 좋은 삶을 이제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일자리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한 선제 조건이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라는 일자리는 대략 상위 한 10% 정도가 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고용 상황이나 경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 10% 정도가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인서울 혹은 지방에 있는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봤었을 때 그 대학 정도는 나와야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뭐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자리를 해야지 자녀가 행복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으로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원래 대학 입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이제 벚꽃이 피는 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게 원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게 현실이 되었는데 한쪽부터 망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 먼 곳에 있는 대학부터 대학 정원을 채우지를 네.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알고 있었는데 네. 계속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애들이 다 날카로워. 대학교 가서 다 직장 다닌다고 이제 모르시는 거구나. 벚꽃 피는 안심. 순서대로 네. 서울에서 먼 곳부터 벚꽃이 피니까 그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출산이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 표가 그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 이제 무수히 많은 돈을 해도 출산율이 올라가지가 않고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하는 게 또 많이 밀려졌거든요. 아. 그러면 또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질 인구가 줄어드는 게 한 2025년 뭐 정도로 예상했다고 하는데 그게 당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뭐 3, 40만 명 이상이 더 되고 태어나는 인구가 30만 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대학도 이제 존립 기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부모님들은 이제 좋은 대학을 했지만 이것도 인구 구조에 따라서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제가 첫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의 그 창의력을 기르는 챕터 4장에 썼던 건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구한말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 이제 외세가 밀려오고 그런 기존의 서당에서 뭐 논어나 사서 탐경을 배우던 거에서 뭐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을 배우던 이제 근대 교육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사진인데 예, 신식 교육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저렇게 칠판에 한 게 예전 서당에 없었던 거잖아요. 예. 대작당이에요. 네, 네. 서대필 박사가. 예,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구한말에 저런 신식 교육이 들어왔는데 네. 그럼 이런 교육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를 제가 이제 특허를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이런 교육 제도의 전반적인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제 말이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특허 제도가 생기게 되어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대학 교육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23년에 영국에서 특허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은 대륙에서 떨어져 있던 섬나라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정보가 발달되고 교류가 많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 국가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특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엔지니어에게 자기가 만든 그런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재산권을 인정해 주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거든요. 아, 그럼 특허제도가 처음 도입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아, 물론 1470년대에 뭐 그 베네치아라는 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이제 이탈리아 소유 국가들이 발전했던 거죠. 근데 영국이 또 이거를 전향적으로 도입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넘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뭐 명예혁명이나 이런 식으로 정치가 조금 안정이 되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발달한 겁니다. 이런 그 이제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물론 그 전에 유럽에서는 뭐 그런 철학 사상가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이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랑스도 이제 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또 근대화를 하게 되었던 거고 프랑스 혁명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프랑스의 그런 그 이제 계급이 이제 성직자 뭐 왕, 그다음에 뭐 귀족, 그다음에 평민이었고 이게 그 평민이 너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혁명이 일어났었는데 사실은 부르주아주들이 이제 그 자본가들이 새로운 세상에 이제 그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 같이 발달하게 된 거였죠.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산업혁명과 거리가 멀었던 지리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이나 이런 그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가서 배우고 오고 사람이 가서 뭐 이렇게 와야 되는 시대다 보니까 근데 유럽은 독일은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룬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그 독일 통일을 이루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실용신안 등록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특허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거를 약간만 좀 더 개선을 해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산업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왜 그 공산당이라고 알고 있지 자본 그 공산당 혁명 같은 거 사회주의로 나타났던 게 그 이제 선진 자본주의로 넘어갔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도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죠. 근데 독일은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이 그 국가적으로 이제 정책을 해서 이 친구들을 그냥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 공부를 시켜서 교육 현장에 투입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대 교육을 이제 지금 우리의 초등학교 같은 것도 이제 의무 교육으로 했던 거죠. 근데 유럽은 사실 그 전부터 대학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드리 비렐름 3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프로이센이 그러니까 가난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 교육에 집중한 나라가 더 가난해진 것도 없고 그런 나라가 망한 사례가 없다라고 1820년대 의무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부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같은데, 이거? 맞습니다. 근데 저기
교수님, 그럼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상당했잖아요. 네네. 예전에 우골탑이라고 했었고 토 팔고 논 팔아서 대학을 네, 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각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1820년 의무교육이 어느 나라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빨리 따라잡았죠. 근데 요 이제 슬라이드랑 관계없이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이런 산업화를 시킨 나라들은 제국주의를 해서 외국으로 팽창해 나갔거든요. 이들은 대학로를 개발했고 외국에 나와서 원료가 되는 자료를 가지고 오고 또 이제 그걸 팔아야 될 시장이 있었는데 독일이 늦게 산업화에 성공하다 보니까 이 자원과 물건을 팔 시장이 없으니까 그걸 뺏으려고 일어났던 전쟁이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전쟁이 일어난 거를 이제 설명하면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으니까. 근데 큰 틀은 그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말씀을 드렸었고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가 그 이제 많이 사용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특허제도의 도입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었고, 근데 이걸 또 잘 봐야 돼요. 이거는 그 뭘요? 삼성의 그 이제 고 이병철 회장이 했던 말인데, 산업혁명을 잘해서 영국은 200년을 먹고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삼성을 초기에 일으키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이 지금 초창기에 우리가 얼마나 그 앞서갈 수 있느냐가 물론 이제 예전과는 지금 더 세상이 바뀌긴 했지만 기술을 초기에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거 방송했었을 때도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후반에 이제 외국의 배가 들어와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걸 빨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쟁 얘기하시다. 예,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후발 산업 국가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으로 하다 보니까 독일을 이제 따라잡으려고 이제 근대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교육 제도가 생긴 겁니다. 기계 생산 시작인데 방직 기계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예.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네. 워터로 전쟁 때 네.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이 붙었잖아요. 예, 예, 예. 세 나라 군복이 전부 영국제 네. 였답니다. 영국이 모진부리가 네. 유명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기 말하고 이제 뭐 생산과 교역과 뭐 이런 비교 일을 사실 드릴 게 많은데 큰 흐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네. 하시는 이유가 지금 네. 독일이 늦게 시작했지만 네.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따라잡았다. 창조적인 교육 이런 걸 네. 지금 뭔가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아, 그 당시는 창조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 얕았어요. 물론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판 그 금속 인쇄술로 해서 지식을 많이 퍼뜨리긴 했지만 지금처럼 지식이 저렴하게 이렇게 싸게 공급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당시에 그 교육을 통해서 키우려고 했던 인재는 뭐냐하면 이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조직해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 법과 제도가 필요해졌잖아요. 예전보다 그전보다는 또 사회가 또 복잡해졌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보면은 그러니까 학력고사 시대에 단순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뭐 전문직이 되고 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도 그 정도의 교육 수준만 있어도 되었던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다음으로 보니까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거 보니까 네. 독일 늦어서 이렇게 됐는데 네네. 요 독일을 또 모델로 삼은 게 일본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네, 있죠. 후발주자 맞습니다. 모델. 네. 예.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게 이제 주제가 벗어나니까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자화 퀴즈가 1980년도에 시작을 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1973년에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와, 진짜 오래됐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게 1년 동안 했었는데 그 광고가 안 붙다 보니까 어려웠었는데 성경 지금 SK죠. 거기 그 회장님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나라 그 학생들 공부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1980년도에서 이제 요거와는 다른 퀴즈 프로에서 정답이 매스 미디어, 매스 프로덕션, 매스 커뮤니케이션인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뭐 대량 뭐 이런 광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화 시기에 초기 산업화 시대에 통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획일적인 교육, 지금에 비하면은 낮은 수준. 물론 그 당시에는 수준이 높았죠. 근데 독일은 아까 전에 제가 1880년대에 통일을 하고 그 이후에 산업화를 해서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1970년, 80년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략. 그럼 100년이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독일이 교육을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주입식 교육.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요 시기에는 이런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교육이 주입식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계를 돌릴 수 있고 또 그 이제 독일보다는 뭐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 발달한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게 어쨌든 뭐 수학을 잘 풀고 뭐 암기를 잘하고 언어나 영어를 잘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이게 통했던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근데 현재의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이제 PC와 인터넷, 그다음에 이게 더 발달해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도 69년에 이제 컴퓨터가 처음 뭐 그전에도 물론 나왔겠었지만은 제가 97년 말에 제대를 하고 이제 그 대학에 다시 이제 전산실에 가니까 전산실에 PC가 있고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었었고 그런 이제 PC의 소프트웨어가 더 발달되어서 거의 인공지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나오게 된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러면은 1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신체를 대신한 건데 3차,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그 이제 기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지만은 제가요? 예, 아까 언제 예리한 했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독일 교육에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그 독일식의 교육 혹은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했던 그런 그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은 이제 이렇게 그 산업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학 입시를 만약에 최종 목적으로만 본다면은 좀 시야를 좁혀서 그러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외웠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외웠던 것들을 지금 사실은 스마트폰만 검색하면 되거든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갤럭시 S7만 하더라도 1990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던 슈퍼컴퓨터의 용량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단순 암기의 그런 그 지식이 가치가 있을 것이냐를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서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학 교육을 공개를 해버렸죠. 그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 당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뭐 저희 한 발에 100명씩 맞습니다. 3부제 돌리던 시절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네.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삼부제. 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는 안 한다 마인드가 부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했고 그런 교육에 집중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한 많은 거예요. 사람을 교육을 시킬 수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까지 이야기하려면 제가 더 길어지지만 네. 그 이제 문명의 발달, 성장 이런 걸 보면은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는 이제 동양이 힘이 약했고 서구가 힘이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걸 어쨌든 빨리 따라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교육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무크라고 2012년 4월달에 오픈을 해버렸거든요. 매시브 무크가 그렇죠. 온라인.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해서 대량의 공개된 온라인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강의인데 꽤 오래됐네 역사가. 그렇죠. 오래됐죠. 2012년이면. 지금은 이제 이거만 10년 있으면은 됐구나. 세계 최고의 석학의 강의를 네. 다 들을 수 있어요. 영어 같은 언어만 되면. 근데 언어가 안 돼도 이제 곧 될 거예요. 아마 이걸 또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쿠텐베르크를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그 당시에 쿠텐베르크의 금속 인쇄소를 왜 우리가 기억을 할까요? 역사적으로. 왜 기억을 하느냐? 지식이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전에 종교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 사람이 찍어서 널리 퍼뜨렸기 때문에 그 종교에 잘못된 거를 알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을 널리 퍼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자님 되게 좋아하지만 처음에 네. 이렇게 연락하고 있었을 때 동아일보 이진환 기자님 딱 검색하니까 쫙 나와요. 쫙 나와요.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예전처럼 뒷조사 다 해. 누구를 다 만날 틀리셨네. 만날 필요가 없어요. 뭐 맛있는 중국집 하면 딱 검색하면 딱 나오고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법이 쫙 다 나와요. 와. 그만큼 예전에는 그런 거를 하려면은 뭐 도제식으로 배우거나 누구한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지식이 가게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도 과연 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 생각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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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당분간은 관성 때문에 맞습니다. 네. 가기는 갑니다. 네. 가기는 가는데 그거를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많이 커질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그 예전에 음악을 들을 때 제가 1980년대 후반에는 마이마이가 있으면 워크맨이 있으면 되게 워크맨. 좋았었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 뭐 MD 미니 디스크라는 게 나왔다가 뭐 그 MP3가 나왔다가 네. 지금 스마트폰으로 가버렸는데 그 산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은
그 다음 기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회사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이제 투지폰이라고 했던 그 피처폰이 잘 나갔던 데가 모토로라, 노키아였잖아요. 네. 근데 관성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 관성만 믿고 가면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만든 게 코닥인가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그거를 살리지 않았어요. 필름 시장이 계속 갈 거야. 우리가 1등이니까. 근데 회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일본의 후지필름은 일본도 이제 우이등이 아마 후지필름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 그 필름을 하는 그 화학 기술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금 회사가 또 그 바꾼 거예요. 변신을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탕에는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전에 통했던 것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교수님 말씀처럼 관성으로 어느 정도는 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먹을 게 있다고 계속 했었었는데 가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사라진 거거든요. 큰 사고 날 뻔했네. 큰사할 뻔했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방금 조금 사고가 있어가지고 누군가의 미모가 조금 약간 조금 원래대로 나타나고 조금 떨어졌는데 빨리 복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인데 이게 진짜 필름이라는 시장이 예측은 안 되지만 언젠가 이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얘기는 있었죠. 다들 알고는 있었어요. 좀 알고는 있었죠. 예. 그러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왔다가 디지털 카메라도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제가 지금 주산 네. 아시나요? 주산 아시죠? 주산이 3단인데 네. 오. 3단이 굉장히 뛰어난 건데 지금 주산이 없어요. 네. 내가 주산을 보여주고 네. 싶어도 맞아요. 실력을 정말 대단한 실력이죠. 네. 주산 3단하고 제가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거 누가 더 빠를까요? 주산은 뭐 곱하기 뭐밖에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전자계산기는 훨씬 더 복잡한 거 곱하고 그렇죠. 나누고 루트 다 하고 뭐. 어떡하지? 다 되거든요. 다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아까 이제 이게 이제 관성인 거예요. 교수님 하셨던 관성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이런 대학 입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관성이 남아 있느냐? 부모님들이 살아온 세상은 과거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5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어때요? 폭이 어때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자녀들한테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부모님도 방법을 모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게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험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관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그 세상의 변화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약간의 응용만 하고 암기력만 있으면 네. 한번 다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런가요? 물론 이제 이거 세 명이 다 의사지만 약간의 응용과 단순한 그렇죠. 단순 암기가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죠. 약간의 네. 성실성. 그렇죠. 성실성이 중요하죠. 거기에다 응용을 하면 이제 의사나 판검사가 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변비와 치질 그리고 주관된 질환 엉덩이가 그렇죠. 무거워서. 예.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시성 작가가 재미있는 책을 썼거든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에이트 이제 이 책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다음 보겠습니다. 아유. 자,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켄쇼라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골드만삭스 이것도 아마 30대인 사람이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골드만삭스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 금융 데이터의 양이 정말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하려면은 미국의 명문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에서 한 차석 정도를 해야지 여기 입사를 할 수 있대요. 대학 차석 정도를 해야지 입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런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걸리는 일을 얘가 3시간 20분 만에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13년도예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더 발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수익도 더 많이 났어요. 다 해고됐어. 그래서 598명이 해고가 되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2명이 보조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어쩌고. 그러면은 좀 전에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랑하는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방대한 암기와 응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의사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IBM에서 하는 그 왓슨이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왓슨 문제가 왓슨 있어서. 도입한 분인데요. 예.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 이제 반발이 또 생깁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그거 아니니까 예. 넘어갈까요? 문제는 네. 이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보완을 들었고, 하고 있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약사나 변호사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 와이프 약사인데 또 약사를. 약사를 빼고 넘어가. 아니요, 아니 넣으세요. 예.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인간 약사가 이제 100건을 조사하면은 평균 1.7건의 오류가 생깁니다.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생각보다 많네. 예, 약사님이 뭐 집중을 안 해서가 아니고 네. 사람이니까 챙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미국에서 UCSF라는 곳에서 메디컬 센터에서 이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네. 온갖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 음.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뭐 업무를 집중하거나 뭐 어떤 음. 프로세스 개선하거나 했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병원이 크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약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40만 건 조제에 오류가 빵건이었고 초여름 부모님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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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인공지능 약사를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약사는 그냥 코도 안 파고 과자도 먹지도 않고 뭐 하니 깨끗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감염 우려가 적고. 네. 저 와이프 약국도 그 뭐죠 로봇 기계가 있죠. 기계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네. 오히려 그게 신뢰도를 높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 왓슨 IBM의 왓슨 저기 뭐죠 그 아까 전에 그 켄쇼 이야기도 했었지만 켄쇼도 거기에서 골반 학스가 좋아하는 이유가 켄쇼는 연애도 안 해요. 일만 연애도 하구나. 안 해요. 오직 일만 하고. 사내 정치도 없어요. 아 맞아요.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24시간 일을 해요. 와. 정직하고. 인공지능 약사도 음. 24시간 일해요. 숨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네. 네. 전기만 들어오면. 네. 전기세 나가겠네. 전기세 나가요. 네. 근데 인건비보다는 또 네. 싸죠. 네. 그다음에 변호사도 IBM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를 만들었는데 음. 1초에 1억 장씩 문서를 검토하거든요. 와, 그건 저건 뭐 알긴 네. 왔으니 탁월해 저건. 그래서 미국이 그 건국하고 독립기념일 이후부터 모든 문서를 얘가 몇 시간 만에 다 분석을 다 한대요.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못 따라. 사람이 못 못하죠. 하거든요. 네. 못 하거든요. 네, 네. 네. 이렇죠. 네. 야. 그래서 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서운 일입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신체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편해졌죠. 몸이 편해졌죠. 제가 그때도 아마 빨래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세탁기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세탁기가 정말 우리 몸을 편하게 했다고 했는데 네.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서 대학 졸업자들이 하는 일자리를 대체할 목적으로 이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해버리면 얘가 이제 이게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 추론, 판단해서 얘가 어떤 상황이 왔었을 때 자기한테 들어와 있던 이런 그 이제 뭐 이제 미리 선정돼 들어와 있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여기에 맞게 답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너무 복잡하면 좀 어렵겠죠. 네, 사실 네. 이게 발달된 게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동차가 운전을 하다가 뭐 센서나 카메라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길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테슬라가 참 무서운 기업인 게 테슬라가 많이 팔았잖아요. 이게 지금 길을 다니면서 길을 다 지금 다 대를 다 모으고 있어요. 테슬라가 인공위성을 한 2,000개 이상을 지금 쏘아놨기 때문에 테슬라 통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아까 전에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얘기를 많이 했군요. 예, 좋은 말씀을 얘기 안 나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천재신 거예요. 아, 네. 인공지능 야사를 선호하듯이 자율주행 차가 운전을 하면 사고가 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걸 5개 단계로 나눠가지고 못하냐면은 인공지능만 운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같이 운전을 하는데 사회 말썽이야. 인공지능은 짜여졌던 프로그램대로 운전을 하거든요. 사람은 돌보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대차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모든 차가 인공지능이면 또 그런 사고 없을 수도 별로 있는데 없죠. 네, 그렇죠. 그 사람 삐짓고 그 사이 인공지능이 살아남으려니 네. 힘드네요. 네, 끼어들고. 네. 맞습니다. 제 인공지능이야. 제 한번 사고 내자 그러면 마음 먹으면 사고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복잡한 걸 풀기가 좀 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강한 단계가 아닌 낮은 단계의 일들은 인공지능이 다 대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산업혁명은 신체를 대신했고 3차, 4차는 두뇌를 대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자 이제 더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더 무서운 얘기. 지배계급은 교육으로 부와 권력을 대물림합니다. 네. 교육을 잘 받아야지 네. 계층 사다리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네. 우리 독일도 얘기했잖아요. 교육을 잘 받은 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망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선은 산업공상의 신분으로 닫힌 사회였거든요. 같은 시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한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해서 교육을 개혁했기 때문에 계층 이동이 좀 자유로웠어요. 사실은 계층 이동이 자유로워야지
이게 사회가 건강해지고 발전해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사회였거든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의무국 갈때 다 귀족들이 반대했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할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일단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기 위주 주입식 교육의 종말이 온 거예요. 무조건 외운다고 될까요? 머리에 집어넣는다고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내적 동기, 자발적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전공의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이제 책을 읽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앞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제 사람은 고생하면 철이 든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유태인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을 해야지 좀 철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무수히 많은 가정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이제 공부하라는 문제로 문제 생겼을 때 요 사진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야, 너는 왜 책을 안 보니라고 들고 있고 막 머리가 아파요. 너 지금 공부를 안 하면 너가 나중에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 가져서 너 나중에 후회를 할 거야. 하지만 자녀는 묶여있으니까 가지는 못하는데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그 이제 저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로 비전 스쿨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너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적성을 찾고 진로 설정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 내적으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오. 이 학교는 진짜 취업률이 아주 좋아요. 좋아요. 예. 취업률이 아주 좋아요. 그런 데가 네, 몇 군데 있어요. 네. 이거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의 근데 철학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반응이 안 좋아요.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근데 그 학교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데 네. 한 졸업생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삼성이나 포스코 대기업을 가요. 음. 고졸자인데도. 우리가 성균관대나 뭐 고려대학교나 한양대나 이런 데에서 특성화 학과가 있잖아요. 그 과를 나오면 삼성이나 현대를 가는 데가 인기가 세듯이 그 학교는 이미 그냥 가버려요. 와. 이렇게 하니까 인성교육까지 하더라고요. 아. 요거까지 하면 또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왜 서울대를 안 넣었느냐 지금 아까 얘기하니까 약사님 얘기하니까 우리 기자님 반발했죠. 그래서 제가 S대를 제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하면은 H대를 H대 넣습니다. H대를 하면은 여기서 반발이 더 생길 테니까. 근데 강제로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보낸다 자녀가 행복할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0 중반을 살아보니까 네. 꼭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는 이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는 게 좋다라는 걸 알지만 네.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부모의 그런 만족, 뭐 대리 만족, 뭐 약간 낮은 자존감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런 거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갈수록 진지해지고 네.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저기 이거는 황농문이라고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그 공대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네. 이게 아우슈비츠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 이제 고난을 받을 때 모습이거든요. 유태인들하고 한국인하고 유태인들하고 세계적으로 IQ가 다 같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생산성의 측면으로 봤었을 때 유태인들의 생산성이 한국인들보다 4배에서 6배가 높더라고요. 그게 높은 이유가 황농문 교수님 말씀으로는 유태인들은 일찍 철이 들었대요. 철이 일찍 들었대요. 그럼 앞부분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일찍 철이 든다면 부모가 공부를 강제로 시키지 않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그 유태인은 전반적으로 철이 일찍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 과정에서 이거 저는 우리나라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 과정에서 아우슈비츠를 방문해서 우리 조상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가를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저기 아랍 전쟁이 생겼을 때 그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던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법원 판결이 나서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배상을 물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조금 그러면은 실제로 그 이제 유대인 학생들이 가서 이런 거를 보면은 눈물을 흘린대요. 우리 조상이 힘이 없어서 이런 고생을 했구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하버드나 얘기했지만 영국의 옥스포드나 뭐 캠브리지나 이런 대학이 왜 명문이라고 인정을 받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물론 좋은 학생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1차, 2차 세계대전 때 그 대학의 학생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다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주로 장교로 많이 갔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배자들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약간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사람 참 자기 삶이 되게 드라마틱한데 극적인데 세 번째 이야기가 자기는 항상 죽음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이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죽음 앞에서 직면을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모님의 그런 뭐 이제 뭐 자존심이나 자기 만족이나 내가 오늘 뭐 누구에게 잘 보일 것이나 이런 문제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가 되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극작가 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고통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전에 고생하면 철이 든다라는 이야기고 저도 전공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책을 많이 보게 된 계기가 사실 저도 죽음을 많이 봤잖아요. 교수님도 그렇고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죽음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 내게 주어진 소중한 그러면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일 죽을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저는 고민을 하다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인문학을 그때 이제 전공의 때 공부를 하게 되었던 거죠.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괜히 고생하면 골병만 든다 이건 아니네. 그죠? 고생하면 골병만 들죠. 그런 말도 있어요. 아니, 전공의 골병이 때 환자도 보고 책도 읽고 야, 정말 바쁘게 사셨네요. 골병이 들죠. 근데 골병이 드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골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뭐 그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방식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 교육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진국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강요하잖아요. 구구단도 우리나라는 이걸 가르치지만 암기식으로 해버리지만 걔들은 이걸 하지 않는데요. 곱셈을 가르칠 때도 지켜본대요. 멀찍이 떨어져서 얘가 잘하고 있는가를 지켜본대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학, 과학이 초등학교 때는 잘하지만 갈수록 이제 따라잡히고 더 못 가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하지만 교육 선진국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스로 학습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공 1년차 때 1년차를 마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저 방법을 어딘가요? 그냥 수술방. 수빵 본인 어디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문제 생길까봐 외국 사람이 많은 사진을 제가 넣었습니다. 아니 술빵이 수술 안 하고 어떻게 살 건지 그냥 저 딴 데 가서 이러고 순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 그러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싶어서요. 다들 네. 어떻게 살 건지 고민하고 있는. 네. 예, 고민을 했죠. 네. 근데 이게 인문학의 세 가지 화두를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가 화두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질문을 저한테 던졌는데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책 읽기를 시작을 했던 거고 책을 읽고 나서 덮으면 기억이 안 나길래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책 읽기의 완성은 글 쓰는 거라고 해서 이제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누가 저한테 시킨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몰입이 됐더라고요. 보통 전공의 때 일을 끝나고 나면 6시쯤 일이 끝나는데 12시 1시까지 책만 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책을 보고 나서 줄 치면서 보고 이거를 블로그에 쓰고 또 보고 하면은 벌써 12시야? 야, 자야 되겠네. 그때 제가 몰입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독서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로운 학습 능력을 지능 어떻게 위대하게 바꾸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던지기, 신체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던지는 것도 이걸 보고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신체 운동이듯이 이제 뇌를 쓰게 되면은 이게 뇌가 발전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독서가 낡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독서를 통해서 뇌를 개발시킨 사람을 다른 사람이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파괴할까? 왜냐하면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파괴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부모님들은 이제 이거를 바탕에 깔고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거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번에 말했던 러다이트 운동. 아까 전에 그 저기 또 도움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그 워털루 전쟁. 그때 워털루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은 항상 힘듭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영국에서도 이제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게 저 기계 때문이다라고 해서 때려 부쉈던 게 러다이트 운동이거든요. 그게 워터로 전쟁 때였어요. 나폴레옹 전쟁 때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존 헨리 동상은 미국이 남북 개척 시대에 그 동서 횡단 철도를 만들었을 때 그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사람이 파다가 이제 기계가 파게 되니까 일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거거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근데 보세요. 이게 기술 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의 $100짜리 지폐고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사람이 그 이제 밤에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불을 켜놓았던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아까운 석유를 왜 떼느냐라고 했었지만은 불을 켜보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서 그게 마을로 퍼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기 왼쪽 편에 이제 흑백으로 보이겠지만 이거를 불을 켜는 사람, 불을 끄는 사람, 그름을 닦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은 전기 가로등이죠.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혁신을 또 만들어냈어요. 아까 전기 했잖아요. 스위치만 끄고 내리면은 이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자리는 사라진 거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렇게 그 바뀌어가는 옛날의 낡은 교육,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암기 위주의 교육을 계속 자녀들에게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바탕으로 가되 좀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가로등 혁신이었죠. 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기술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거 하이패스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바뀌는 기술에 따라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는 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갈등을 조절하는 거는 국가만이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개인으로서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분들은 아마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일을 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처럼 되지 말라고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냥 단순히 산업화 시대에 적합했던 교육이 아니고 바뀌는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지 그걸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게리 카스파로프라고 해서 이제 그 체스 1등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이 사람은 1990년대 졌던 거고요. 그 인공지능이 졌던 거죠. 그다음 오른쪽 위에는 이제 그 이제 IBM의 왓슨이 그때 인공지능 제리 뭐 무슨 쇼인가 뭐 이 쇼에서 이겼던 거고, 이제 알파고가 이제 받아줬던 거고요.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이 이런 거는 이제 따라잡혔다는 거예요. 바둑은 아마 19에 19승만큼의 그 변수가 있다고 해도 사람이 못 이기지.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저도 사실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원숭이 애착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철사 원숭이, 털로 된 원숭이고, 철사 원숭이는 먹이를 줘요. 털 원숭이는 안에 또 조명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원숭이가 이제 모유를 먹을 때는 철 원숭이에 가는데 항상 털에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털 원숭이를 안 주면은 얘들이 문제가 생겨요. 정서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서 발달이. 그러면 이 말은 요거를 제가 비약으로 들 수 있겠지만 그런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의 의지가 되어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준호 헤어를 만든 강윤선 대표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 이제 준호 미용실이 상당히 많은데 머리 자르는 가위 기술 하나만으로 연봉이 3억 5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 사람이 머리를 자르고 이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그걸 찾아주고 하는 거는 당분간은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머리가 똑같은 직사각형 정육면체나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맞다고 그렇습니까? 생각해요. 제 머릿결이 엉망이거든요. 네네. 저는 깎을 수 있는 사람은 머릿결에 엉망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나게 많지 않겠어요? 많겠죠. 또 데이터 쌓이면 그걸 그게 이제 또 그 강하죠. 챙길 수도 있겠죠. 잘하시는 분은 네. 내 머릿결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위질을 하시는데 음. 그걸 못 맞추시는 분한테 한번 맡기면 아주 한 번만 머리 감으면 그 아주 참담함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엉망이 됩니다. 네. 예. 아 그러니까 미용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지금으로서는 그런 거죠. 당분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슬라이드를 안 넣었지만은 산업혁명 당시에 지금 우리 남자들 면도 그냥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2중날, 3중날, 뭐 6중날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이 면도가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아무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이나 뭐 중세 유럽에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 다 털복숭이잖아요. 네. 뭐 깎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깎는 거예요. 물론 또 그 수염은 여성의 힘이 세지면 또 짧아진다는 설도 있긴 있어요. 그게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긴 한데 왜냐면 또 이제 우리가 같이 또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또 집에서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근데 산업혁명 시대에도 면도해주는 기계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못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를 수 없듯이 그 대신에 면도기가 발전한 거는 이제 안전 면도기가 나온 거예요. 배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일제 단일 나라의 면도기가 안전 면도기라서 그 당시에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또 상처가 나니까 이중날, 삼중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산업혁명 당시에도 막 면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머리 자라서 실패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10년 전에 없었던 직업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일하는 방법과 직업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이제 그 자녀 교육이 왜 필요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녀의 행복, 성취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 부모의 안심, 만족을 위해서 과거의 그런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계속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뒤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해버리면 오히려 망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이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정부로라는 친구인데 네네. 파충류에 관심이 많아요. 팝으로 해서 딱. 예, 팝으로 갖다 따서. 그래서 곤충이나 파충류 양서류를 기르고 하는 거를 유튜브에 지금 올리는 거예요. 구독자 숫자가 그전에 적었는데 94만 명이에요. 와. 야, 이거 대단하죠? 대단하다. 기자님, 우리 지금 이게 팔로 몇 명입니까? 우리? 저는 4만 명이. 우리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20배 더 노력해서 네네. 90만 따라가야 됩니다. 저 1,000만 명 정부로. 목표입니다. 1000만 명 가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 친구는 관심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 재밌으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재밌을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더 몰입하고. 그렇죠. 몰입하는 또 거죠. 새로운 방식을 또 보여주고. 그렇죠. 네. 설명도 잘해줘요. 이 사람 이쪽으로 박사예요 거의. 음.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저도 이거 이제 유튜브 강의에서 봤었는데 걸그룹을 준비하던 이 자매가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좌절하지 않고 틱톡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틱톡이 뭔지 알까요? 틱톡 아실까요? 15초 정도 내외의 짧은 영상인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틱톡을 연구를 하고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동생이도 작곡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트로트를 재밌게 불러가지고 지금 500만 이상의 팔로우로 성장했어요. 우리 500만 가려면 기자님 어떻게 해야 되죠? 틱톡 해야죠. 틱톡 열심히 해야 돼요. 줄여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저 정도. 근데 이 친구들도 네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스스로 찾은 거예요. 스스로 찾아. 부모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너를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몰입해서 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근데 보겠습니다. 이게 네. 50만인 것 같아요. 50만인가요? 네, K가 1000이라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그럼 제가 50만으로 착각했네요. 깜짝 놀랐네. 그래도 네. 우리도 50만 따라가려면 너무 많아요. 네. 12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의 성공을 위해서는 10배. 인맥, 혈연, 학연이 중요했는데 네. 이제는 그게 많이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 있잖아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밴드,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제 기회를 스스로 얻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예전과 같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플랫폼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완된 상태에서 능동적인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부모가 강요를 해버리면 몰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협찬받은 모자가 있는데 이거 나와도 되나요? 그래서 자, 뭐 모자 MC 스퀘어 모자를 이름까지 제가 쓰고 있습니다. 네. 뭐 크게 보여드리고. 아니 네. 빨리 끝내시죠. 빨리 네. 끝낼까요? 네, 네. 그래서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네,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하고 이완해야 됩니다. 명상과 이완. 부모가 강제로 저도요. 공부를 시켜서는 이 상태에 네.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교수님이 뭐 네. 머리가 워낙 크다 보이게.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이 중요한 걸 놓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박노해 씨의 시만 제가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뒤쪽으로 가셔야 시요. 됩니다. 네. 박노해 씨가 이제 그 부모로서 해줄 단 3가지라는 건데 요 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앞부분에 좀 더 있는데 이제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 사람이 그 산업행에 가입할 정도로 그런 사회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네.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부모로서 해줄 3가지가 첫 번째 내 아이가 자연의 대지를 딛고 동무들과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잠자고 마음껏 해보도록 그러면서 고유한 자기 개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첫 번째 부모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죠. 둘째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살생해서는 안 되고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고 낭비해서 안 되고
거짓의 침묵 동조해서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평생 가는 좋은 습관을 물려준다는 겁니다. 자기 앞가림은 자기 스스로 하고 뭐 잘 먹고 정돈된 몸가짐을 가지고 책 읽고 일기를 쓰고 우애와 환대로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자 그러니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일하게 잘해야 될 것은 내 삶을 먼저 똑바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 삶조차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에서 온 아이의 삶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안다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좋은 벗이 되고 닮고 싶은 인생의 선배가 되고 내가 후진 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많이 발전하는데 내가 후지지 않아야지 자녀들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의 침묵을 아이를 시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글쎄 아쉽네요. 예. 결국은 안 되는 걸 알려주는데 넌 네. 공부가 안 돼. 막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그것도 그렇습니까?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아유, 돼, 우리 마. 최유랑 법님 별풍선 고맙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여름봉님은 강의 듣고 별풍선을 쏘실 정도로 이제 열리신 분이시기 네.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행복. 자녀분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야. 정말 공부가 안 되는 애한테 공부 강요하지 말아야지. 예, 네. 공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네. 알려줄 필요 있어요. 맞습니다. 예.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전과는 다른 가능성이 많이 열렸다고 아. 생각합니다. 네. 아유 관시가 금방 잘 갔네요. 네, 네. 항상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네. 오늘 강의가 참. 좀 재미있었으니까. 거의 네, 네. 뭐 네. 알레그로가 아니라 프레스토 그냥. 네. 아유 아무튼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이벤트 네. 하시죠. 하여간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이 열강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네. 기회가 있으면 또 아주 너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박하시기 때문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모실 것을 약속드릴 수 있죠. 당연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까지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